오늘은요, 그래서 조정이온에 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정이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절차, 기간, 횟수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조정이온에 적합한 사건이 뭐고 부적합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이온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조정이온이 불성립하면, 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더욱 급증한 조정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조정이혼이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19년경에 송송 커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조정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서인데요. 물론 그전에도 유명 커플들이 조정의 방식으로 이혼을 한 적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유명한 분들도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혼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이혼의 방법은 조정이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조정이혼은 빨리 끝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게 조정이혼의 본질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는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혼의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해보도록 법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요, 소송상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2심, 3심 가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이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조정 조서를 통해서 강제 집행력 있는 집행을 해올 수가 있고요. 이 강제 집행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 조정의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그것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정 절차에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요, 1회 조정이 끝난다고 한다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이혼 조정 절차가 한 번의 조정으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이 2회, 3회 지속된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이기는 했지만 1심 조정 절차만 무려 9번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전체 소송 기간이 1심만 2년 정도 소요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은 소송이 한참 진행되다가도 언제든지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무조건 짧다,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혼 조정에 적합한 사건과 적합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 사건은 조정에 적합합니다. 당연히 이혼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에는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인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키울지의 문제,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문제에 관해서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는 사건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서로의 잘잘못, 유책성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기로 한 사건은 조정에 적합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건이 결국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일 거고,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의 잘잘못을 꼭 다툼으로 확인받고 싶은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로는요, 조정이혼의 장점. 오늘 영상의 제목인 조정이혼이 그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빠른 종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절차는 보통 1년 정도 1심 절차만 소요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한 번만에 성립이 된다면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돼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심, 3심으로의 절차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분쟁이 거기서 바로 끝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세 번째로는요, 서로의 잘잘못을 덜 따지게 됩니다. 결국 이혼 절차라는 것이 부부간의 다툼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서로의 잘잘못을 계속 따지는 것은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잘못을 덜 따질 수 있는 것이 조정 절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렇게 좋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절차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요,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쌍방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 같은 것들을 법원에 신청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 관련된 서면들을 제출을 해서 공방을 한 다음 결국은 이혼은 할지 말지, 위자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재산분할금은 얼마로 정할지, 또 친권자 양육자는 누구로 정할지, 면책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든 요소들을 판사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국 결론은 날 것이고 그 소송 절차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 정말 빠르고 정확한 이혼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혼을 해야 한다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절차가 종결할 수 있는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이 좋기도 하지만 낙장불입,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것은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확정력이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하고 조정을 성립시키기 전에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혼 조정 절차, 이상한 변호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 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정 이혼에 관해서 한정된 시간의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조정위원은 누구이고 또 조정은 어떤 곳에서 하는지, 그리고 조정을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등에 관한 더 자세한 조정이혼에 관한 내용들은 조정이혼 관련된 영상 시즌2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 변호사였습니다.